지난 시간 공부한 음성인식이 소리를 듣고 받아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쓴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여 처리하기 위해 음성인식으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다면 이번엔 그 텍스트 의미를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종류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쉽게 말해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자연어 특성을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해 머릿속에서 문장 요약을 하는 것은 물론 대화 내용을 추론하며 질문의 대답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이해와 다음 내용을 추론해 이를 토대로 문장을 재생성하는 자연어 생성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자연어는 규모가 크고 상황에 따라 같은 언어도 다르게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언어의 문화와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래 너 알아서 해 라고 말했다면 이때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다른 언어는 어순이나 문법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 양을 모두 학습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분석하려는 주제 문서만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학습한 모델을 다른 과제의 해결에 재사용하며 지식 부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 얻은 지식과 정보를 다른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방식을 전이학습이라 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그가 평생 쌓은 지식을 요긴하게 재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죠. 전이학습을 사용하면 기존의 방대한 지식을 학습할 때 걸리던 시간과 비용 단축이 가능하고 정확도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어 처리에서 Pre-train 과제와 Fine-tuning 과제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re-train입니다. 이는 과제 수행 전에 지식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Pre-train 과제는 다음 단어 맞히기입니다. 누워서 떡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떡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을 건가요? 돌리기, 만들기, 굽기 등 다양한 언어가 올 수 있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죠. 대부분의 학생은 당연하게도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을 떠올릴 것입니다. 자연스레 먹기라는 단어가 떠오른 건 살며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빈칸 단어 맞추기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서 대규모 데이터의 말뭉치를 학습하며 누워서 떡 다음 언어로 정답 단어를 넣을 확률을 높이고 정답 아닌 단어를 넣을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모델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며 학습합니다. 다음 단어 맞히기 사례로는 온라인 검색창에 텍스트 자동 완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많이 검색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유저가 왔을 때 해당 단어를 검색할 확률이 높다는 증거가 됩니다. 빈칸을 중간에 뚫어서 앞뒤 단어를 통해 중간 단어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빈칸에 밥, 빵, 떡, 다양한 단어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떡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빈칸을 만들고 해당 위치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학습 과정은 컴퓨터가 자연어의 문화와 문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에게 언어의 문화와 문맥을 학습시키는 근본적 이유는 전이학습의 최종 목표대로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두고 파인튜닝이라 합니다. 파인튜닝은 프리트레인을 마친 모델을 해결하려는 목표 태스크에 맞게 수정 및 업데이트하는 기법입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실제 상황의 다양한 문제를 자연어 처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자연어 이해는 컴퓨터가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이해에는 문서 분류, 자연어 추론, 개체명 인식 및 품사 태깅, 텍스트 요약 등이 있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각 품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밥을 먹는다. 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문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문장의 주어는 고양이, 목적어는 밥, 먹는다는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해 문장 내 각 단어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어 이해의 근간입니다. 문장 구조 파악 후엔 그 의미, 언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어떤 동물을 의미하고 먹는다는 서술어가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컴퓨터가 문장을 이해하면 매우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서 분류입니다. 문서 분류는 입력받은 텍스트가 어떤 종류의 범주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문서 분류 모델의 인풋은 자연어이며
최종 아웃풋은 입력받은 자연어의 분류를 범주 확률값으로 반환한 값입니다. 이때 범주는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주제 분류는 위키피디아, 블로그, 소셜미디어, 리뷰 등 내용의 주제를 파악하여 분류하며 그 예시로 감성 분류가 있습니다. 감성 분류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의 감정 상태 및 태도에 대한 변화, 의견, 선호의 긍정과 부정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어 추론입니다. 자연어 추론은 문장 2개를 입력받아 두 문장의 관계에 모순이 있는지 추론하여 참, 거짓, 중립을 가리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암살당했다. 가설, A는 죽었다. 이와 같은 두 문장이 있을 때 암살당했다는 것은 이미 A가 죽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해당 가설은 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요약은 긴 문서의 주요 핵심 내용만 간추려 여러 줄, 한 줄 혹은 몇 개의 단어로 압축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를 통해 텍스트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긴 문장을 짧은 문장 또는 단어 단위로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서 분류, 자연어 추론, 개체명 인식, 텍스트 요약은 자연어 이해, 즉 내용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부터 배울 자연어 생성은 단어를 조합, 생성하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출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생성 전체의 과정은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달의 정보를 나타내는 구조 구성,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문장 순서를 정하기 위한 대화 구조 및 문장 규칙 적용, 실제 문장 생성을 위해 단어 정보 및 문장론 규칙 적용. 사람이 쓰는 문장으로 자연어 생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들면 언어 이해에서 어려움 중 하나는 대용어입니다. 사라는 배가 무진장 고팠다. 사라는 밥을 먹었다. 사라는 배가 불렀다. 일상 대화에서 중복되는 명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녀와 같은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위 문장은 사라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언급된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자연어를 생성할 때 고유 명사를 사용할지 대명사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연어 생성의 대표 과제로는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와 국어 과목 시험 형식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에 지문이 주어지고 그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시험 문제가 있죠. 지문: 사라는 빵을 갖고 있다. 사라는 배가 고프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먹는다. 사라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정답: 빵. 이런 문장 자연어들의 의미관계를 파악해야만 문제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챗봇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또한 질의응답 사례 중 하나인데요. 챗봇은 인간과 기술이 대화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인간이 질문한 내용 의도를 파악하여 컴퓨터가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 출력합니다. 오늘은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인식한 소리를 문자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